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포 골드라인이 골병 라인 지옥 처리된 이유, 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해서 김포 정치인들의 표퓰리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전에 몇 번 언급했는데 때마침 언론에 정확하게 같은 내용으로 기사가 나서 5호선 연장은 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안 된다. 표퓰리즘 이제 그만. 이런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철도하고 9호선 직결이 23년째 얘기는 나오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전에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마침 몇몇 언론에 두 노선이 직결 안 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사가 나왔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요게 직결 안 되는 이유도 정치 때문이에요. 우물안 개구리식 정치, 기득권 지키기 정치. 그것 때문에 직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최근 기사인데요. 23년째 첫 바퀴 공철 9호선 직결, 정부도 두 손 든 서울, 인천 싸움. 이 기사가 짧지는 않은데 다 읽어보면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시민이 더 많이 이용할 테니 그 비율만큼 운영비도 인천시가 분담해야 한다. 서울시. 운영비 분담은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애초 서울시와 정부 간에 계획한 사업이다. 인천시. 인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의 직결 운행을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철도의 직결 운행은 지난 2000년 처음 계획이 발표된 지 23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대광위와 서울시, 인천시 등에 따르면 공철과 9호선 간 직결 논의에서 최대 걸림돌은 연간 56억에서 88억 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구간의 추가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여부다. 인천 구간의 운영비는 공철이 맡게 된다. 서울시는 두 철도가 직결될 경우 인천 영종도와 청라 주민은 물론 인천 지하철 1, 2호선을 이용해 계양역과 검암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하는 인천 시민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에 추가 운영비를 인천시가 나눠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직결 열차 승객의 75에서 80%가 인천 시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비율대로 하면 인천시가 매년 나눠내야 할 운영비 분담금은 40억에서 70억 사이로 계산된다. 현재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 강남 방면으로 가려면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야만 한다. 공철에서 내린 뒤 맞은편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9호선으로 바꿔 타는 평면 환승 방식이라 계단을 오르내리는 다른 환승보다는 편하지만 환승 자체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적지 않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직결하면 인천 시민의 편익이 훨씬 커지고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인천시가 그에 따른 운영비 추가분을 부담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운영비 분담을 수용하면 서울시도 직결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는 서울시의 운영비 분담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철도 관련 법상 인천시가 직결과 관련한 비용을 나눠내야 할 의무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함동근 인천시 철도과장은 직결 사업은 애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운영비 분담 요구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시는 직결을 위해 9호선이 부담해야 할 시설 개량비 약 400억 원 중 10%인 40억 플러스 알파는 내겠다는 입장이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인천시장이 유정복 씨잖아요.
그전이 박남춘 시장이었잖아요. 민주당 소속. 유정복 시장은 국힘당 소속이고. 원래는 박남춘 시장 때 이 시설 개량비 중 10%인 40억도 못 내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하고 밀당. 그때 서울시장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죠. 밀당하다가 10%인 40억은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거든요. 요건 박남춘 시장 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운영비 분담액은 못 내겠다. 이건 이제 박남춘 시장, 유정복 시장 똑같은 거고. 국회 배준영 의원실에 따르면 직결에 필요한 사업비는 2,116억 원으로 공철이 1,159억 원을 9호선이 957억 원을 나눠내야 한다. 9호선이 책임질 비용 가운데 556억 원은 차량 4편성, 1편성 6량 구입비다. 9호선은 직류 1,500볼트를 공철은 교류 25,000볼트를 쓰기 때문에 직결 운행을 위해선 직교류 겸용 열차를 새로 발주해야 한다. 그래서 공철과 9호선이 각각 4편성씩 모두 8편성을 구입해 운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애초 9호선은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의 60%를 서울시가 내고 나머지 40%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19년 서울시가 비용 분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천시도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를 대라고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 전문가는 서울시로서는 직결이 평면 환승보다 시간 단축 효과가 3분밖에 안 돼 실효성이 높지 않은 데다. 그러니까 직결해도 현재 평면 환승 대비 3분 빨라지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정작 큰 수혜를 보는 인천시는 아무 부담도 지지 않는 구조인 탓에 직결에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한때 국무조정실에서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자체 간 사안이어서 개입하기 힘들다며 물러섰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직결 사업을 담당하는 대광이는 서울과 인천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대광이 의결을 통해 직결 방안을 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방현아 대광이 광역시설정책과장은 두 기관의 입장차가 너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합의안을 내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과장은 대광위에서 의결을 하면 강제력이 생긴다며 다만 사전에 양측이 우리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최대한 동의를 끌어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직결까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에 대해 배준영 의원은 직결 운행을 하면 서울 강남 지역의 인천공항 이용객과 인천 시민 모두 보다 편리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직결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최근 기사입니다. 윤석열, 유정복 공약인데 헛도는 9호선 직결 무산되나.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약한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이 헛돌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 갈등이 지속하면서 9호선 직결 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4일 인천시 서울시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지난달 16일, 3월 16일 국토교통부 대광위가 주재한 회의에서 9호선 직결 사업비 분담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운영비가 문제였다 이거예요.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는 직결 열차 운영비로 매년 88억 원이 필요하고 이 중 80%인 70억을 인천시가 내면 나머지 20%인 17억 6천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설비로 40억 원 정도를 낼 수 있지만 운영비나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대립했다. 대광위가 조정안을 마련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찬성한 반면 인천시는 반대의 답보 상태가 됐다. 88억 원은 2020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운영비로 향후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면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9호선 직결 사업은 1999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에 의해 추진됐다. 서울중앙보훈병원역, 김포공항역, 개화역을 오가는 9호선은 당시 서울시민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김포공항역을 거쳐 인천공항 2터미널역까지 운행한 것으로 계획됐다.
김포공항역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역까지는 공항철도 철로를 활용해야 하는데 서울 지하철 철로와 전압이 달라 기존 9호선 전동차는 공항철도 철로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양철로를 혼용할 수 있는 직결 열차를 별도로 제작하기로 했다. 2015년 용역 보고서 기준에 따라 직결 열차는 6량짜리 8편성, 배차 간격 35분, 운행으로 논의됐다. 4편성은 국토부가 서울시가 제작하고 나머지 4편성은 공항철도가 제작비를 내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언급한 88억 원은 4편성 운영비다. 국토부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상 도시철도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해 직결열차 운영기관이 운영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준에는 대광이가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직결 사업이 확정되면 운영은 서울시가 맡게 돼 관련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 사업의 연간 운영비로 80억 원 이상을 집행할 정도의 정책 수요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은 직결 열차에 대한 요구가 없다며 이것 말고 다른 노선에 대한 수요가 많아 직결 사업 순위는 뒤로 밀린다고 말했다. 이어 직결 열차는 인천시민 다수가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천시에 운영비를 요구했다며 운영비를 못 내는 인천시와는 협상이 어렵다. 대광이 조정안 마련에 서울시는 동의했지만 인천시가 반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9호선 직결은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공약 사업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약하지 않았다. 이 사업이 무산되면 인천에서는 윤 대통령과 유 시장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9호선 건설 사업을 인가할 때 직결이 포함됐다. 서울시 사업의 운영비를 낼 수 없다면 매년 70억 원 이상을 운영비로 지원할 여건도 안 돼 조정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와 이견이 커 실무 협상으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유정복 시장이 오세훈 시장과 종종 호프 미팅에서 현안을 논의하니 향후 정무적으로 풀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강 관계자는 직결 사업 시설비는 국토부가 40% 부담한다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서울시와 인천시 가운데 누구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인천시는 직결 사업은 애초에 국토부와 서울시 사업이다. 서울 강남 쪽 시민들의 인천공항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이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운영비 부담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거죠. 서울시는 직결하면 증가하는 승객의 80%가 인천 시민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인천시가 운영비 부담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길게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대 인천시장들은 선거 때마다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 인천의 공항철도 라인 구청장들이 연명으로 직결 사업 빨리 하라 이렇게 성명까지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제 기억으로요.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9호선 공항철도 직결이 선거 공약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혹시 맨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써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슈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서울 시민 입장에서 보면 물론 직결되면 특히 강남 쪽 시민들이 인천공항 이용할 때 좀 더 편리하긴 하겠지만 지금 광역버스도 있고 각종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이 공항철도 9호선 직결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 아는 분도 별로 없을 거야, 서울 시민 가운데.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지금 인천시 입장은요. 우리는 목이 마르다. 근데 원래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인천시는 우리는 목이 마르다.
한데 우물은 서울시가 파달라 이 입장 아니에요. 아니 서울 지하철이 2호선하고 9호선 빼놓고는 다 적자예요. 그런 서울시가 뭐하러 9호선을 자기 돈 들여서 직결을 해주겠어요. 해줄 리가 없는 거죠, 이건.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금 사실상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거지만 이 법이라는 게 뭐 100% 그 잣대로만 실행하는 겁니까? 운영의 묘도 있고 유도리를 발휘할 수도 있는 거죠. 한데 만약 이번에 중앙정부가 운영비 부담을 해버리면 이게 선례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각 지자체가 끝까지 버틸 거예요. 행정기관 가운데 그래도 재원이 가장 많은 곳이 중앙정부잖아요. 각 지자체는 항상 예산 부족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 벌어지면 각 지자체들은 담합해서 끝까지 버틸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중앙정부가 돈 내놓는다. 이런 선례가 만들어질까봐 중앙정부는 지금 팔짱을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이 직결 사업이 안 되는 그 밑바닥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봐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천시는 직결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인천 시민들은 원해요. 하지만 인천 정치인들, 그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똑같아요. 인천 정치인들은 공항철도와 9호선의 직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제 추론이에요. 이 내용은 이전에 언급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2040 인천 도시 기본계획이에요. 도시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인천은 3도심, 5부도심, 8지역 중심, 12지구 중심 체계인데 가장 상급에 있는 게 도심이죠. 이 3도심이 송도, 9월, 부평이에요. 자, 이쪽 인천 남부 쪽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영종, 청라, 뭐 감암, 계양 이거 이 공항철도 라인이잖아요. 여기는 죄다 부도심이에요. 공항철도가 Y자가 되면, 그러니까 직결을 하면 Y자가 되는 거잖아요. 인천시 Y자 성애자인데 Y자 되게 좋아하잖아. 그 GTX도 옛날에 나왔을 때 Y자 하자고 하는 데가 그 인천이잖아요. 인천시잖아요. 공항철도는 사실상 GTX예요. 2025년인가 26년까지 시속 150km로 속도를 높일 계획이기도 하고 노선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인천공항, 김포공항, 마곡, 상암, 공덕, 서울역. 근데 9호선 직결을 하게 되면 여의도하고 강남까지 연결되잖아요. 자, 서울 3대 도심이 광화문 도심, 여기 서울역이잖아요. 그다음에 여의도 도심, 강남 도심, 서울 3대 도심을 다 연결을 해요. 상암도 거대 업무단지고 마곡은 제가 뭐 마곡은 앞으로 4대 서울 4대 도심이 될 곳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마곡도 거대 업무단지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철도가 Y자가 돼버리면요. 서울 핵심 업무단지 도심은 다 지나게 돼요. 2040 인천 도시 기본계획에서 송도, 9월, 부평 여기는 GTX B 라인이잖아요, 이거. 이거보다 Y자 공항철도가 위력이 더 세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인천시는 요 GTX B 라인을 따라서 도심을 설정해 놨는데, Y자 공항철도가 탄생하면 요 부도심으로 설정해 놓은 영종, 청라, 계양, 요 검단 여기가 더 커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인천시가 이걸 꺼려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공항철도 라인을 부도심으로 설정한 인천시는 이쪽이 크는 걸 꺼려 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반어법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해요, 이건. 그리고 이건 이거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차이 없어요. 인천 정치인들은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9호선하고 공철을 직결 시 아무튼 서울시 주장에 따르면 인천시의 운영비 부담액은 매년 40억에서 7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인천시 예산에 비하면 진짜 조족지혈이죠. 이 돈 써서 이쪽 공항철도 라인의 시민들이 서울 주요 업무단지, 서울 주요 도심으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 이 돈이 아까워요? 이 돈을 낼 수가 없어? 뭐 인천시 입장은 관련법상 근거가 없다 하면서 원칙론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인천시가 언제 그렇게 원칙을 지켰다고. 그리고 인천시는 기기묘묘한 철도 노선 구상 잘하기로 유명한 데 아니에요? 뭐 Y자 성애자잖아요. 툭하면 Y자잖아 인천시. 그 말 많은 5호선 연장 노선 관련해서도 큰 국자 주장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봐서 큰 국자 지금 정부 공식 입장이 김포 컴팩트 시티에서 광화문까지 69분 안에 도달하게 하겠다. 이게 목표인데 큰 국자로 하면 69분에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 없는 거거든. 그리고 큰 국자로 하게 되면 인천 지나는 역의 개수가 기존 작은 국자에서는 2개지만 4개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인천시가 대야 할 돈도 더 늘어나고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고 운영비 부담액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건 하겠다고 하는 그 돈이 40억 내지 70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1000억대 이상 더 들어갈 거야 아마. 그건 하겠다는 인천시가 40억 내지 70억은 아까워서 못 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솔직히. 제가 몇 번 유튜브에서 언급했는데 이게 바로 연담아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 연담아라는 건 큰 도시, 힘이 센 도시와 힘이 약한 도시가 붙어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힘이 약한 도시가 힘이 센 도시에 먹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자성을 상실하게 된다고요. 도시 연담화가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뭐 메가시티라든지 메트로폴리스라든지 이런 건 다 연담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힘이 약한 도시, 힘이 큰 도시, 행정구역상 경계는 있지만 이게 사실상 무력화돼 버린다고. 그러면서 힘이 약한 도시가 힘이 큰 도시에 잡아먹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정적 현상인데 인천시는 바로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공항철도가 Y자 되면 서울 핵심 업무지역 서울 도심 다 지나네? 그러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까 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그림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이 기어가 여러 개 맞물려 있는데 돌아가게 되면 이 큰 기어가 핵심이잖아요. 작은 기어들은 그냥 따라서 돌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현상. 그러면 인천의 독자성이 사라진다. 바로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시장이든 국힘당 소속 시장이든 가진 이유를 대면서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제 추론은 그렇습니다. 이 연담화 우려 때문에 서울과 가까운 곳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서울과의 연결성을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은 인천시에만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몇 번 언급했는데, 2035 김포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1도심, 2부도심, 4지역 중심 체계예요. 1도심이 양천 한강신도시, 한강신도시 중심이에요. 부도심은 통진하고 김포 여기가 이제 사후, 김포시청이 있는데, 사후, 거기에요. 근데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고촌, 마곡지구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직선거리로 6, 7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김포 시내 안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이 고촌이잖아요. 고촌. 근데 고촌은요. 도시 공간 위계 구조상 맨 꼬레비예요. 4지역 중심 가운데 하나예요. 고촌, 대곳, 월곶, 화성. 대곳, 월곶, 화성 가보셨죠?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여기는 완전 시골 촌동네예요. 진짜 시골이라고 시골. 고촌은 비록 면이지만 고촌 면이잖아요. 여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곳인데 같이 묶어버렸다니까요? 왜? 고촌을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곡과 가까우니까. 여기가 커버리면 이거 한강 신도시 중심성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져버릴 수 있으니까. 2030 부천 도시 기본계획. 여기 도심이 1도심이거든요. 중상동. 그 다음에 부도심이 춘희 부천 소사역. 여기가 부도심이에요. 지구 중심이 삼정, 송내, 역북, 범박, 원종, 고강이에요. 근데 대장 신도시가 원종 고강과 딱 붙어 있잖아요. 대장 신도시에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 조성하기로 확정됐잖아요. 대장 신도시, 제가 뭐 입 아프게 여러 번 말했지만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마고 좌, 계양, 대장 형세를 이룬 곳이고 진짜 중요한 곳이거든요. 대장 신도시. 근데 대장 신도시 올 하반기부터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부지 조성 공사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부지 조성 공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SK그룹이 1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대장 신도시가 중요한 곳인데 정작 대장 신도시와 딱 붙어 있는 원종 고강은 지구 중심이에요, 이거. 그리고 원종 고강동은요. 원래 이제 고강 뉴타운이 있던 곳인데 이제 2011년인가 그때 해제됐지. 지금 여기 가보면요 맨날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만 벌어지고 있어요. 부천 시내에서 벌어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60%가 원종동 고강동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솔직히 완전히 난개발이거든요. 이 정도로 부천시가 신경을 안 써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 부천시의 성장 동력은 대장 신도시와 그 주변에 있어요. 아무튼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부천시가 별로 신경 안 써요. 부천시는 중상동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철저히 이 중심으로. 왜? 여기가 기득권 지역이니까 여기 중심으로만 사고한단 말이에요. 김포도 마찬가지예요. 한강 신도시 거기가 중심이잖아. 지금 거기가 기득권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포시도 한강 신도시를 원톱, 원도심으로 설정한 거예요. 고천은 막말로 맨 핫바리로 저 밑에 처박아 버리고 2035 고양 도시 기본계획 도심이 두 개예요. 일산하고 이게 전통의 이제 고양시 중심 지역이죠. 그다음에 화정, 창릉 신도시 있는데 이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대곡 여기가 이제 부도심이에요. 저는요 고양시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려면 여기 대곡을 키워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일산하고 화정 창릉이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중간에 연결점 이게 필요한데 이게 저는 대곡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고양시에서 진짜 핵심 지역으로 키워야 할 곳은 대곡 역세권이에요. 대곡 역세권. 이 대곡에 3호선, 경의중앙선, GTX-A, 대곡소사선, 대곡소사선 이제 곧 개통하죠. 이 네 개가 지나고 이제 교외선까지 개보수에서 운행하게 되면 지하철 5개가 지납니다. 김포공항역에 지하철 5개 지나잖아요. 지하철 개수로 보면 같은 급이에요, 여기가. 대곡은 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상하만 가깝지만 요것도 중요하지만 이 밑으로 내려와 봐요. 6, 7km 밑으로 내려오면 김포공항 우마곡 좌계양대장이잖아요. 마곡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역이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방화 건폐장하고 차량기지 있는 곳 5호선 연장하면 여기 12만 평 개발하겠죠. 여기는 직선거리로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여기. 대곡 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면 이쪽으로는 뭐 창릉 신도시 상암, 이 동쪽으로는 남쪽으로는 김포공항, 마곡, 계양대장 서로 연결되잖아요. 위력이 굉장할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곡 역세권 개발 얘기가 2008년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제가 너무 넘겨짚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시가 대곡 역세권을 그다지 개발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고양시는 그 전임 누구지? 전임 그 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인가? 그 양반도 그렇고 현 국힘당 소속 시장도 그렇고 여기 일산이 고양시의 중심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기득권 지역이지. 여기만 무지하게 신경 쓰고 있어요. 고향 테크노밸리, 뭐 방송 영상밸리 막 있고. 그런데 또 이제 JDS 150만 평인가 또 추가해서 뭐 개발하려고 하죠. 아, 제가 이제 이전에 한두 번 언급했는데 저는 이제 고향 테크노밸리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하지 않아요. 언론 보도 보면 고향 테크노밸리에 뭐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이 수십 개든가 수백 개든가 이렇게 이제 고양시가 보도 자료를 뿌렸던 모양인데 근데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 가운데 일산 테크노밸리에 입주하기로 확정됐다. 그럼 얘기를 들어본 바 없잖아요. 근데 대장 신도시 같은 경우는 SK그룹이 1조 원 이상 투자해서 그린 테크노 캠퍼스 조성하기로 확정을 했잖아요. 대장 신도시 부지 조성 공사가 올 하반기 시작할 거예요. 부지 조성 공사 시작하기도 전에 포크레인이 땅을 파기도 전에 이미 SK그룹이 입주하기로 확정을 했잖아요.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울 접근성에서 이 대장 신도시 여기야 서울과 바로 붙어 있는 곳이고 일산은 좀 꽤나 떨어져 있잖아요.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고양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 대곡을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일산이고 이거 창릉 신도시가 있는데 이 두 거리가 좀 멀어요. 이게 한 13km가 14km 될 거야 아마. 좀 멀어 갖고 이 중간에 핵심 연결 지점이 필요하거든. 저는 이게 대곡으로 보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고양시는 대곡을 별로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대곡 역세권 개발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동영상의 결론입니다. 강남에는 서로 연결되려고 난리예요. 그렇죠? 그 동남부 지역, 이른바 경부축 지역 다 강남 접근성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뭐 GTX 그 뭐야? 거기는 GTX A냐? 뭐 그걸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맨날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상해 서부축은 이유가 이제 서부축의 이제 핵심 지역은 이제 뭐 여의도, 영등포 도심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좀 그 면적도 그렇고 아직 위력이 좀 약하죠. 아마 그 탓도 있을 거예요. 워낙 뭐 지난 1970년대 이후로 워낙 이 강남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키워왔던 탓도 있고 뭐 그런 탓도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보다 근본적 원인은 이 서부 축에 있는 이 지자체들의 우물안 개구리식 그리고 기득권 지키기식 정치 때문이라고 봐요. 이건 여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호선하고 공항철도 직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 추론이에요. 뭐 근거 있냐? 물적 증거 있냐? 내놔라 하면 저는 내놓을 수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 논리적 추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꽤나 제 추론이지만 제 생각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이제 우물안 개구리식 기득권 지키기식 그런 정치는 이제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아니 지금 가면 갈수록 아니 수도권 전체가 뭐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광역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그 서부권의 주요 지자체들이 자기 핵심 지역 지키기에만 올인하고 있을 것인가? 그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냥 뭐 희망 섞인 예상이지만 그런 태도는 아마 2030년 늦어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시민들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 그때 가서는 포기하게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어차피 포기하게 될 거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천시는 빨리 매년 운영비 부담액 40억에서 70억인데 그거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 대비 인천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큰데 그냥 인천시가 빨리 결단을 내려서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